을 40번 이상 했고 인사청문회에 관한 책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헌재 소장으로 추천된 김삼환 대법관 후보자 때 인사청문특별위원장도 했습니다. 제가 쭉 인사청문회를 한 분들 중에 우리 후보자님이 최고의 엘리트 법관을 길을 걸어 오신 것 같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역대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나 헌재 소장부터도. 근데 헌법재판관은 사실은 법률가이기도 하지만 사실 정치적 사건을 많이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천자들도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배님이나 동료들께서 인사청문회 나가면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으셨다면 저는 소신 있게 발언을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법률적 지식이라든가 판단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똑똑하실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가능하면 본인의 의사나 이것들을 굉장히 절제해서 사용하고 계셔서 이게 우리 청문위원뿐만 아니라 이게 생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이 잘못하면 소신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 질의 때는 좀 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로 헌법소원 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했어요. 근데 헌법소원 제도에 대해서는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죠. 서면질. 그 서면질 내용을 보니까 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헌법소원을 허용해야 한다 하는 말씀합니다. 저는 논리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형사소송의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예. 사법적용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해서 대법원에 무죄를 받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소추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검사의 무죄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하고는 무죄 판결에 대한 어떤 불복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누어서 예. 형사소추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부분에서 내에서만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 김성환 후보자는 대법관 청문회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급제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요. 저는 헌법소원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태도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대법관 증언과 관련해서는 반대하는 의사를 제시했어요. 이게 보통 볼 때 이 재판소원 제도와 대법관 증언의 문제가 전혀 별개의 문제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잘 검토해 보면 이게 연결고리를 찾을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증언의 문제와 헌법제도는 상당히. 그런데 이게 한쪽은 찬성을 하고 한쪽은 반대를 해요. 그래서 저는 논리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후보자님이 참 똑똑하셔서 새로 시집갈 시집 쪽의 편을 들어주고 내가 떠나야 할 친정에도 또 편을 들어줘서 시집과 친정에 다 부합하는 말씀을 하시고 떠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저는 대법관 징역, 이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특히 재판 연구를 10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한 고민과 성찰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제언을 해드리고요. 이제 이 이후에 보충 질의할 때는 좀 더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요약 간사님의 합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